과학고를 진학하고 싶다 또는 그 목표가 있다고 한다면 네. 원파트까지는 무조건 선행을 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네. 두 번째, 나는 일반 고등학교를 가서 네. 내신 등급을 좀 높게 받겠다 그쵸.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선행을 해야 되느냐? 저는 선행보다는 그 학년에 100점을 맞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화학 같은 경우는 네. 그 영어 배울 때 알파벳 배우고 국어 배울 때 뭐 기억 니은 배우는 것처럼 화학은 가장 기본이 원소기호. 근데 이제 원소기호를 어떻게까지 외워야 되냐면 네. 그냥 뭐 이제 애들이 이제 1번부터 20번까지는 잘 외워요. 막 수에리 그죠. 제가 어느 정도까지 외우게 시키냐면 네. 그러니까 이거 뭐 과학은 또 이제 외우라고 하면 또 아이들이 계속 과학은 암기가 아니라 이 아닌가요? 말이야.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거 너무 스트레스 받아 그거. 어느 정도까지 암기시키냐면 네. 주기율표에서 자 3주기 2조. 그 정도까지. 네. 자 원자번호 10번. 원자번호 10번. 네온탕 나와야 되는데 원자번호 10번 그러면 수엘이 그죠. 이거 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 정도까지 공부를 한다는 것은 좀 이렇게 약하게 공부하는 것이고 완전히 완벽하게 이제는 원소기호를 그렇게 암기해야지만이 분자식도 암기하고 이온도 암기하면 이제는 화학은 거의 끝났다고 보면 되죠. 그게 안 되면 아이들이 불안해요. 원소기호를 완벽하게 저는 무조건 암기를 해야지만이 이제 좀 자신감이 생기고 그다음에 이제 중화 반응이라든가 산화환원 반응을 막 이제 화학 반응식 갖고 노는 거죠. 그렇죠. 이제 알파벳을 외웠으니까 분자식과 같은 이제 단어를 외웠고 그다음에 얘네들 연결시킬 수 있는 화학 반응식까지 문장으로 만들어낸다면 뭐 화학은 거의 끝이 아닐까 통합과학은. 이제 화학원에 가서는 이제 뭐 양적 계산도 있고 좀 이렇게 머리를 쓰는 부분도 있지만 통합과학에서는 그 정도 수준이고. 이면 충분히 괜찮고 아이가 괜찮다고 인식을 하니까 그 자신감을 가지고 화학원을 도전할 수 있다. 그렇죠. 이제 생명과학, 지구과학이 뭐예요? 생명과학, 지구과학은 딱 봐도 이게 또 아이들의 편견이 있어요. 네. 공부 싫어하는 애들이 편견을 만들어. 생명과학, 지구과학은 대부분의 아이들이 또는 학부모들까지 그래요. 암기야. 외우면 돼. 저도 그렇게 생각은 그러니까 가지고 있던 편견은 그런 부분인 그렇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제가 그 댓글 같은 거 봤을 때 제일 상처받는 게 뭐냐면 네. 야, 과학 못하러 보냐? 애 외워. 난 이거 너무 상처받아요. 생명과학, 지구과학도 엄밀히 말하면 현상에 관련된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상을 암기한다는 것은 저기가 지금 구름이 쌓여요. 구름이 쌓이니까 구름이 두께가 얼마입니다. 구름의 두께가 얼마입니까? 비가 내립니다. 이거를 외우지 않잖아요. 그냥 자연 현상처럼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구름이 와가지고 여기서 뭐가 만들어지네? 네. 비가 내리는 이렇게 현상을 이해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네. 생명과학, 지구과학을 자꾸 암기를 하려고 드니까 그 많은 양의 암기를 어떻게 해요? 그러다 지치죠. 그러니까 지치는 거죠. 생명과학과 지구과학은 네. 저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용어는 암기해야 돼. 용어는 암기해야 돼. 용어는 알아야 되죠. 그쵸. 온대저기압, 열대저기압 이런 용어는 알아야 되죠. 용어는 암기해야 돼. 그 용어를 이용해서 꼭 이해해라. 그 용어를 알아야지만이 이해하는데 훨씬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즉 암기의 목적이 아니라 암기는 이해의 수단일 뿐이다. 거기에서는요. 네. 근데 이제 가끔 가다가 이제 아이들이 이제 용어를 암기하라고 하면 네. 또 이런 핑계를 댑니다. 선생님, 저는요 암기가 안 되는 애예요. 안 되는 애예요. 애예요. 그런 얘기 많이 듣죠. 제가 공식 쓰라고 하면 진짜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그러니까 난 수학도 공식을 좀 써고 뭐 알아야지. 증명은 외워야죠. 그러니까요. 네. 그 암기는 저는 암기가 안 되는 놈입니다. 저는 이해가 되는 놈이에요. 암기가 안 되는 사람이 어딨어? 암기는 외울 때까지 하는 게 암기인데. 암기 안 되는 게 아니라 암기를 못하는 게. 전 암기를 원래 못해요. 암기 못하는 사람이 어딨어? 그죠. 암기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암기가 될 때까지 하는 것이 암기인데 아이들은 꼭 하기 싫거나. 그죠. 그러면 이제 자기는 뭐 태생적으로 유전자가 암기를 못하는 유전자래요. 그런 친구들을 볼 때마다 좀 답답해지죠. 공부를 얘 진짜 안 하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그 용어들의 암기는 정말 필수고 생명과학, 지구과학은 그런 용어를 통해서 이해를 하려고 아까 말했듯이 이해는 설명입니다. 자꾸 자기가 선생님이 된 것처럼 혼자 막 떠들어야 돼. 누가 보면 막 무서워할 정도로. 그렇죠. 옆에서 막 뭐야 이렇게 혼자 떠들어. 막 떠들면서 그래서 제가 옛날에 그 EBS 공부의 왕도라고 프로그램 할 때도 집에 네. 화이트보드를 하나씩 다 사놓으라고 그랬어요. 야, 네가 지금 여기서 뭐 설명할 거 예를 들어서 뭐 엘니뇨다. 뭐 엘니뇨나 써놓고 네가 거기서 아는 거 다 설명해봐. 선생님처럼 발표를 해라. 그렇게 하는 공부 방법이 훨씬 더 좋다라고 얘기를 한 적도 있고 두 번째는 여러 사람 모아놓고 발표를 해라.
다른 친구들을 설명을 해주면서 네. 자기가 한 번 더 이해가 정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옆에 있는 친구, 심지어 없다, 친구도 없다 그러면 동생이나 엄마 앉혀놓고, 그래서 만약에 그 다른 사람이 지금 내가 한 설명이 이해가 된다 그러면 너 완벽하게 이해된 것이다. 이렇게 공부를 자꾸 표현해서 써보는. 그렇죠. 이게 여담이지만 이게 부익부 빈익빈인 게, 공부 잘하는 애들은 공부 잘하면 주변 애들이 물어보잖아요. 네. 설명하면서 걔가 공부가 더 또 돼요. 정리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애가 점점 더 잘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맞네요. 그렇죠. 그런 경향이 있네요. 그러니까 네. 우리 아이들이 자꾸 요즘 보면 이제 중학교 1학년부터 이제 서서히 시작을 합니다. 저 애도 이제 중학교 2학년인데 네. 뭐 집에서 2마디 이상을 안 해요. 그죠. 방에서 얘가 집에 있나 없나도 몰라. 그죠. 그냥 무조건 하는 건 예, 싫어요. 아니요. 가끔 가다가 내가 왜! 소리 한번 지르고. 근데 이제 우리 아이들이 점점 이제 약간 소극적으로 변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좀 이렇게 혼자이고 막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자꾸 이제 표현하는 것들을 좀 연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학부모님들께서 참 우리 아이들의 얘기를 들어주는 것도 좋지만 공부할 때는 그냥 가볍게 그냥 한 번씩 이렇게 좀 물어봐 주면서, 뭐 지나가는 식에서 뭐 통합과학에서 뭐 이렇게 한 보다가 뭐 여기 뭐 자유낙하 운동이 있는데 자유낙하 운동이 뭐냐? 뭐 이렇게 한 번씩 물어봐 주는, 그래서 자꾸 아이들이 말로 표현을 해보는 습관과 뭐 그런 좀 계기가 있어요. 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만 첨언을 하면 수학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렇게 써보는 연습이 필요한데 모든 내용을 하려고 하면 부모님도 지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 중에 일부만이라도 우리 엄마가 가끔씩 나한테 물어봐 라는 시그널만 와도 학생들이 훨씬 열심히 맞아요. 공부해요. 왜냐면 대답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하지 않아도 되니까 가끔씩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학생들이 뭐 배웠는지를 점검만 해준다면 맞아요. 학생들의 그 센서가 훨씬 더 예민해지고 민감해질 거라고 네. 생각합니다. 근데 물어봐 주는데 학부모님들께서 좀 중요한 것은 네. 자꾸 애들을 다그치면 안 돼요. 그러면 애들이 자꾸 간섭한다고 생각한다고. 그렇죠, 그렇죠, 자유낙하 운동이 뭐야? 처음엔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그죠. 너는 뭐 몰라 이놈 이렇게 하면 자꾸 날 간섭하네. 물어봤을 때 잘 모르겠다 그러면 그래 다음에 또 한번 물어볼게. 한번 찾아봐봐. 뭐 이렇게 한번 기회를 준다거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학교에서 공부를 안 하고 말이 맨날 이렇게 자꾸 다그치게 되면 아이들이 좀 이제 간섭으로 생각한다. 같은 과학이라 하더라도 공부 방법이 조금씩은 다르네요. 그렇죠. 근데 이런 공부 방법을 하나의 단원에 다 몰아넣어야 된다니까. 우리 아이들이 진짜 이걸 다 버무려야 되니까 더 어려운 거일 수도 있죠. 그러면 요즘 수능 같은 것도 당연하겠지만 네. 그러면 그 트렌드 같은 게 이런 문제들을 통합해서 나오는 게 가장 큰 트렌드예요. 어떻게 각각의 그 과학 탐구 영역 정도는 네. 사실 그렇게 통합적으로 많이 나오진 않아요. 네, 사실 지구과학 1이다 그러면 지구과학 1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심화 있게 정리가 되고, 네. 사실 수능은 네. 스킬이거든요. 네. 그렇죠. 20문제를 어떻게 25분에 다 풀어내느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구과학 같은 경우는 사실 계산 문제가 많이 나와서 한 두 문제 정도 킬러 문항이라고 하는 네, 그렇죠. 그런 문제들이 이제 막 나와서 아이들이 뭐 시간에 쫓기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문제에 대한 점검에도 쫓기고, 막 멘탈까지 흔들어 버리는 것이 저는 수능 시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단원 간에 또는 뭐 이렇게 과목 간의 연계성보다는 내가 이 지구과학원 또는 뭐 각각의 단원 그 과목을 얼마나 잘 활용하고, 그리고 그 단원을 얼마나 많이 펼쳐볼 수 있는가가 과학 탐구 영역의 어떤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정해진 시간 안에 이걸 빨리 다 풀어내고 정확하게 풀어내려는 그런 훈련의 싸움이 수능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거기는 듭니다. 정말로 연습된 숙달된 조교과처럼 그렇죠.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에서 이해를 하고 그런 것보다는 연습한 결과물을 그냥 쏟아붓고 맞아요.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야겠네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수능은 사실 그냥 뭐 열심히 한다고만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체력, 그렇잖아요. 막 멘탈. 갑자기 막 문제 푸는데 너무 어렵다 그러면 갑자기 막 뒤에서 시계땀 쭉 날 것이고, 시계 볼 것이고, 막 점점 쫓길 것이고, 19번 문제, 20번 문제가 되게 어렵거든요. 네. 그럼 이런 것들을 어떻게 포기할까 말까 내적 갈등도 같고, 막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수능은, 우리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그런 내용을 좀 더 폭넓고 빠르고 정확하게 빨리 이걸 해결해 내느냐를 물어보는 시험인 것 같습니다. 결과론적으로는 스킬의 향연일 그렇죠. 수 있겠네요. 네네. 그러면 이제 돌아와요. 이제 중학생이에요. 네. 이제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대개는 주말 특강으로 수업을 많이 듣죠. 듣죠. 네. 그러면 어느 정도 중학교 때 이 정도 하면 네. 고등학교 1학년 때 이렇게 통합과학을 할 때
크게 당황하지 않는다라는 그 기본적인 공부 선들이나 이런 최소한의 공부량이 있습니다. 너무 좋은 질문이에요. 너무 좋은 질문.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이제 그 학부모님들께서 제가 중1부터 이제 고3까지 강의를 하다 보니까 중학교 1, 2, 3학년 수준에서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선행을 해야 됩니까? 그렇죠. 이걸 맞아요. 물어봐요. 맞아요. 학생들이 막 이제 뭐 사실 생명과학이나 지구과학원에 대한 선행보다는 네. 물리학이나 화학원에 대한 그쵸. 선행을 요구하죠. 그렇죠. 자, 제가 여기서 단언할 수 있는 것은 네. 만약에 이제 과고를 간다거나 또는 이제 특목고를 진학을 할 때는 네. 과학고 같은 경우는 뭐 고등학교 1학년 때 통합과학뿐만 아니라 원파트까지 다 배워버리고 네. 그다음에 투파트까지 막 가기 때문에 사실 어느 정도의 그 원파트의 선행은 분명히 추천합니다. 과학고를 갈 거면 과학고에 원파트 대한- 정도는 어느 정도 선행을 하는 무조건 게 해야 되겠죠. 뭐 과학고등학교에서 인터뷰 같은 경우도 뭐 이제 지구과학원 내용이라든가 좀 더 심화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과학고를 진학하고 싶다 또는 그 목표가 있다고 한다면 네. 원파트까지는 무조건 선행을 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네. 두 번째, 나는 일반 고등학교를 가서 네. 내신 등급을 좀 높게 그쵸. 받겠다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선행을 해야 되느냐? 저는 선행보다는 그 학년에 100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완전히 길이 다르네요. 네. 지금 현재 만약에 중학교 2학년이다 그러면 중학교 2학년 1학기 첫 중간고사를 봤을 때 대부분의 아이들이 다 무너져요. 왜냐면 중학교 2학년 1학기 첫 중간고사의 단원의 내용이 너무 어려워요. 뭔데요? 1단원 원소기호랑 분자식 이온까지 나와요. 2단원 전기의 기초, 네. 오묘법칙뿐만 아니라 저항의 연결. 네. 아이들이 갑자기 멘붕돼요. 네. 중학교 2학년은 또 9개 단원이에요. 많아요. 제일 많아요. 내용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막 중학교 2학년도 잘 안 됐는데 자꾸 선행에 대한 욕심을 하게 되면 얘도 안 되고 얘도 안 되는 거죠. 머릿속에서 이게 꼬이는군요. 그렇죠. 스텝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학교 과학과 고등학교 과학은 그냥 폭만 좀 넓어지고 깊이가 더 있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에서 저는 그냥 선행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중학교 2학년이라면 중학교 2학년 내신에 무조건 100점 맞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무조건 100점을 맞으면 이것이 곧 고등학교 선행과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학년에 무조건 100점을 맞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러고 나서 여유가 나면 선행을 해도 좋으나 그렇죠. 근데 그게 100점이 안 나오고 이게 점수가 안 나와버리면 그 뒤가 실은 순서를 짜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렇죠. 이런 학부모님도 계셨어요. 왜냐면 수학이랑 완전 다르네요. 물리학원을 하게 되면 네. 중학교 과학이 더 쉬워질 거 아니에요. 물론 쉬워지죠. 맞는 얘기죠. 물론 쉬워져요. 그럼 맞는 얘기죠. 물리학원을 하게 되면 중등과학이 쉬워지는데 사실 중등과학이 물리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이 있기 때문에 물리학원을 하면 물리학은 쉬워지겠죠. 하지만 현재 이 화학, 생지에 전부 다 골고루 어차피 얘네들은 이제 버무려야 되는 과정이 고등학교 1학년 때 필요하기 때문에 선행보다는 과한 선행보다는 현재 학년에 최선을 다해라. 사실 특목고 진학이 아닌 외에는 선행할 필요가 없다.